자, 완전 들리겠네. 소리가 안 들리고 있었어. 자, 31의 12제곱을 9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자, 31의 12제곱을 900으로 나눈 나머지. 자, 그러면은 이제 이 31의 12제곱을 1 플러스 30의 12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이제 전개를 해봐.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게 처음에 12C 제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12C 1, 30이 되고, 12C 2, 30의 제곱, 12C 3, 30의 세제곱 해서 12C 12, 30의 12제곱.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30의 제곱이 있잖아. 그럼 얘가 지금 90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 다음부터는 이게 전부 다 900의 배수예요. 그러면 9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을 할 때 900의 배수는 생각을 안 해도 된다 이거야. 그럼 이제 남은 게 뭐가 남냐면 여기 1하고 여기가 12 곱하기 30이라서 360이 돼요. 그래서 361 이렇게 돼요. 근데 이 361이 900보다 작은 수잖아. 그러면 이거를 답으로 써주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답이 360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86번을 해보자. 자, 15C 제로 플러스 3 15C 1, 3의 제곱 15C, 3의 15제곱 15C 15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이거는 어쩌다가 나왔겠는가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게 15C 제로, 15C 1, 15C 이렇게 가니까 이거는 우리가 1 플러스 X의 15제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전개하면 15C 제로, 15C 1 X, 15C 2 X 제곱, 15C 3 X 세제곱 해서 15C 15 X의 15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두 식을 비교를 해보면 여기 X에다가 얼마를 대입을 하면 이게 나와? 3을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이 식에서 X에다가 3을 대입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4의 15제곱인 거야. 그래서 이게 답이야. 자, 그러면 이제 65페이지 39번을 보자.
자, 2x 플러스 1의 4제곱, x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의 전개식에서 x 5제곱의 계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항정리 일반항을 찾고 여기에서 이항정리 일반항을 찾아서 그거를 곱해서 5제곱이 되는 경우를 계산을 해주는 거야. 근데 이제 이항정리의 일반항이 NCR, A의 N-R승, B의 R승 이렇게 되는데 이항정리 일반항을 두 번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R이라고 쓰면 헷갈려서 안 된다고. 그래서 이쪽은 P를 쓰고 이쪽은 Q를 써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4, C, P, EX에 4 마이너스 P승 그리고 1의 P승이니까 생략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3, C, Q, X에 3 마이너스 Q승 마이너스 3의 Q승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숫자 부분과 X 부분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4, C, P, 2에 4 마이너스 P승 하고 그 다음에 3, C, Q 그리고 마이너스 3의 Q승.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X에 4 마이너스 P승 그리고 여기에 X에 3 마이너스 Q승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 부분과 X 부분으로 나눠준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X 부분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4, C, P, 2에 4 마이너스 P승 3, C, Q 마이너스 3의 Q승 그리고 X에 자 여기 지수끼리 이제 더해줘야 되니까 7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승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7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가 5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P 플러스 Q가 얼마가 되냐면 2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P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 PQ는 둘 다 0 이상이야. 그런데 P는 여기 왼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최고차가 4니까 4 이하의 숫자를 써야 되는 거고 Q는 0에서 3 이하의 숫자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에서 4까지, 0에서 3까지를 넣어가지고 2가 되는 경우를 쭉 적어주면 돼. 그러면 Q가 0이고 P가 2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 Q가 1이고 P가 1인 경우 Q가 2고 P가 0인 경우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여기에다가 하나씩 대입을 해가지고 그지? 하나씩 대입을 해가지고 그러면 3번 대입했으니까 세 숫자가 나온다고. 그래서 그걸 나중에 더해주면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P는 2, Q는 0인 경우 자 그러면 4, C, 2, 2에 자 이게 2를 넣으면은 제곱 그 다음에 3, C, 제로에 마이너스 3에 0제곱 그럼 여기 6 나오고 여기 4 나오고 1, 1이니까 6, 4, 24 아, 하나 더 있어요. 자 이제 P는 1, Q는 1인 경우 그럼 여기는 4, C, 1, 2에 야, 여기다 1 넣으면 세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3, C, 1 그리고 마이너스 3의 1제곱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 8이야. 그럼 4, 8, 32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9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9, 3, 27, 9, 2, 18, 288. 그래서 마이너스 288이 나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수를 구했어요. 이제 하나만 더 나왔어요. 그거 구해가지고 이제 더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끝이 보입니다. 자, P는 0과 Q는 2를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이제 0, 0 이렇게 대입하니까 4, C, 0에 2의 4제곱에 3C, 2의 마이너스 3의 2예요. 그랬더니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가 지금 16이 나오고 2의 4제곱이니까 여기가 3 곱하기 여기 마이너스 3을 제곱하니까 플러스 9가 돼요. 그래서 9, 3, 27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16 곱하기 27을 해야 돼요. 16, 42, 7, 7, 62, 1은 432가 나오네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다 더해. 그러면은 432에 24를 넣으면 456. 456에서 288을 빼야 되는 거야. 10에서 8 빼면은 2가 나오니까 8 나오고 여기는 4가 되겠고 6 나오고 168이 되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잘할 수 있지? 이거 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그렇죠? 이게 이제 막 오프라인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오늘 주문을 하냐고 아니냐고 물어보고 헷갈리는 거야. 나도 헷갈려. 표시를 해놔야 돼.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좀 바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42번을 해봅시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 19C 10부터 19C 19까지 더하면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면 이것의 원래 온전한 형태는 뭐였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19니까 이게 19C 제로, 19C 1 이렇게 나가는 게 이게 온전한 형태일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지금 19C 10부터 시작했으니까 그 앞에 뭐가 있을 거냐면 19C 9가 있었을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여기 19C 제로에서 19C 19까지 다 하면은 이게 몇 개가 돼? 여기 1부터 세면 이 끝수가 개수가 돼요. 그러면 1부터 셌을 때 이게 19개니까 0부터 세면 몇 개가 되는 거야? 이게 20개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러면 0부터 여기 9까지 세면 이거는 몇 개가 될까? 그러면 1부터 9까지가 9개니까 이게 10개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이 전체의 딱 절반이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 전체는 뭐가 되냐면 19부터 시작해갖고 19, 19까지면은 이게 2의 19제곱인 거지. 근데 이것은 딱 절반이야. 그럼 이거를 2로 나눠. 그러면 여기 지수에서는 하나를 빼주면 돼. 그래서 2의 18승. 이렇게 답을 구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 66페이지에 46번을 해보자. x제곱 플러스 x분의 1의 6제곱, x 플러스 1의 4제곱을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계수를 구하시오. 자, 방금 그 PQ로 해가지고 했었던 문제랑 이제 같은 유형인데, 여기는 이제 그 분수가 들어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의 일반항을 찾아요. 2학년 일반항. 그러면 이거는 4가 아니네. 6이네. U, C, P, X제곱의 6 마이너스 P승 X분의 1의 P승. 그쵸? 그 다음에 이제 X 플러스 1의 4제곱의 일반항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4, C, Q, X의 4 마이너스 Q승 1의 Q승. 그럼 1의 Q승은 생략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럼 이거를 이제 그 숫자 부분과 X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거는 그 지금 숫자의 거듭 제곱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숫자 부분이 60P하고 40Q밖에 없는 거야. 아주 간단해요. 60P, 40Q. 나머지는 전부 X 부분이야. 그러면 이제 X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은, 자, 여기는 X에 12-2P승이 되는 거고, 여기는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승이니까, X의 마이너스 P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의 4 마이너스 Q승, 지금 이런 형태예요. 그럼 이거는 60P, 40Q. 자, 그럼 이제 지수끼리 전부 더하면은 10이랑 4를 더하면은 16이 나오고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P 그러면 마이너스 3P가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Q.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 지수가 3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16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Q가 3이 되고 그러면 3P 플러스 Q는 13이 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P의 범위를 생각을 해보면 P는 0에서 6까지고 Q는 0에서 4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0에서 6까지 0에서 4까지 있는 수를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13이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쭉 적어. 그러면 Q가 0이라고 그래봐. 그러면은 P에다가 넣어가지고 13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럼 Q가 1이라고 그래봐.
그러면은 여기가 12가 돼야 돼. 그러면 P가 4면 돼요. Q가 2라고 그러면 여기가 11이 나와야 되는데 3이랑 곱해서 12를 만들 수는 없고요. 그러면 Q가 3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10이 돼야 되는데 10을 만들 수도 없어요. Q가 4라고 그러면 이게 9가 되면 돼. 그러면 P가 3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 보니까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막상 만들어 보면 기껏해야 3개 정도까지 대입해가지고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할만하다고. 자, 그럼 이제 4하고 1 그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 자, 그러면 자 P는 4고 Q는 1인 경우 자 P는 4, Q는 1.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6C4 곱하기 4C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6C4는 6C2랑 같아요. 그럼 6C2는 얼마냐면 15야, 15. 그러니까 이거는 15 곱하기 4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60이 된다고. 자, P는 3, Q는 4인 경우 그러면 6C3 곱하기 4C4가 돼요. 그럼 6C3은 20이고 4C4는 1이라서 20이 됩니다. 그럼 이걸 다 더한 게 답이잖아. 그래서 답은 얼마냐면 80.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할만합니다. 자, 19의 19제곱을 4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그 400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20의 거듭제곱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야. 20의 거듭제곱을. 그래서 여기 19를 어떻게 쓰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0 그것의 19제곱 이렇게 써줘요. 그래가지고 이항정리 전개를 해. 이항정리 전개. 그럼 이게 처음에는 19C 제로에 마이너스 1에 19승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19C1 마이너스 1에 18승 곱하기 20 그리고 19C2 마이너스 1에 17승 20의 제곱 그 다음에 19C3 마이너스 1에 16승 20의 세제곱 해서 마지막에 19C 19 20의 19제곱 이렇게 나와. 그러면 자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이 마이너스 1에 17승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가 400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400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게 400의 배수긴 한데 음수가 되잖아. 그러면 음수면은 요거 계산을 하면은 나중에 빼줘야 되니까 그러면 400의 배수가 안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요 19의 19제곱이잖아. 그러면 19의 19제곱은 양수가 나와요? 음수가 나와요? 19를 19번을 곱하면 당연히 양수지. 양수인데도 숫자가 커요? 작아요? 엄청 크지. 우리 집에 19에 19제곱만큼 돈이 있으면은 아마 세계에서 제일 부자일걸? 인류 역사의 모든 돈을 다 더해도 이만큼이 안 돼요. 그럴 거야. 야, 10의 8제곱이 이게 어린데 10의 12제곱이 조인데 10의 16제곱이 경인데 19의 19제곱을 하면은 저게 대략 20의 19제곱인데 그러면 이거는 2의 19제곱에 10의 19제곱이니까 2의 19제곱 뒤로 0이 19개가 붙어 10의 16제곱이 경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양수인데 엄청 큰 양수라고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음수가 나오는 이 400의 배수를 어떻게 처리를 하냐 하면은 자 여기 20의 세제곱이 있잖아. 얘 400의 배수 맞지? 20의 제곱에다가 뭔가를 곱했으니까 그러면 요 두 개를 더해버리면 요 더해가지고 400의 배수가 나와요. 이거 20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여기서 여기가 플러스라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를 다 커버치고 남아. 그러니까 여기서만 마이너스 400의 배수가 나온다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수까지 생각하면 요게 전체적으로 400의 배수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계산해가지고 여기서 더하기 해갖고 그걸 처리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400의 배수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거야. 그러면 4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을 할 때 400의 배수는 영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숫자는 엄청 큰데 4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는 영향이 전혀 없단 말이야. 너무 커서. 그러면 얘네들은 무시해버린다고. 영향력이 커도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에 뭐가 남았냐. 여기 마이너스 1의 19제곱 요거 마이너스 1 남고요. 마이너스 1의 18제곱은 1이니까 생략하고요. 여기가 19 곱하기 20이 돼서 이게 380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379가 나오잖아요. 그럼 379는 400보다 작은 수야. 그러면 이거는 바로 나머지다. 이렇게 답을 구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음수가 되더라도 그냥 400의 배수로 생각해버리면 된다 이거야. 자, 다음에는 이제 67페이지 52번인데
자, 10시 제로의 제곱, 10시 1의 제곱, 10시 2의 제곱 해가지고 10시 10의 제곱이 nc 10이 될 때 n을 구하시오. 자, 이러면 되지. 이 문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어쩌다가 이런 식이 나왔는지를 추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사건의 결론이야. 뭔가 결론이 나온 거야. 그러면 이게 나온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이 뭐였는가 그거를 추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서 뭐가 답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게 나오기까지 그 앞에는 도대체 무슨 과정이 있었을까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사실은 사전 지식이 없으면 이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전 지식을 지금 알려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방법으로 이렇게 추적해서 들어가라. 자, 그 10시 제로의 제곱이라는 건 10시 제로하고 10시 제로를 곱한 게 10시 제로의 제곱이잖아. 그런데 이 10시 제로하고 10시 10하고는 서로 어때요?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0시 제로 곱하기 10시 10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10시 1의 제곱이라는 건 10시 1과 10시 1을 곱한 거야. 그런데 이 10시 1이 10시 9하고 어때? 10시 1과 10시 9는 서로 같겠지? 응. 자, 그래서 이거를 10시 제로, 10시 10, 10시 1, 10시 9, 10시 2, 10시 8 해서 10시 10, 10시 제로 이렇게 바꿔요. 그러니까 이게 제곱이니까 이걸 10시 곱하기 10시 한 다음에 뒤에 숫자를 10, 18 이렇게 바꾸란 말이야. 그러면 도대체 이거는 어쩌다가 나왔겠느냐? 어쩌다 나오냐면, 자, 우리가 1 플러스 x의 10제곱하고 1 플러스 x의 10제곱 곱하기 이거를 전개를 하자고. 이걸 전개하면 처음에 10c 제로, 그 다음에 10c 1x, 10c 2x 제곱, 그리고 마지막에 10c 9 x의 9제곱, 10c 10 x의 10제곱 이렇게 전개가 될 거야. 1 플러스 x의 10제곱이. 그리고 다시 1 플러스 x의 10제곱을 전개를 하면 10c 제로, 10c 1x, 10c 2x제곱 해가지고 10c 9x의 9제곱, 10c 10x의 10제곱 이렇게 전개가 될 거라고. 그럼 여기서 10c 제로하고 10c 10이 곱해지려면 얘하고 곱한 거야. 10c 1, 10c 9가 나오려면 얘하고 곱한 거야. 10c 10, 18은 이렇게 곱했을 거고, 그 다음에 10c 9, 10c 1, 그리고 마지막에 10c 10, 10c 제로 이렇게 곱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전개를 하면 x에 몇 차가 나오냐 이거야. x에 몇 차가 나오냐.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x에 몇 차예요? 10차가 나오죠. 이렇게 곱해도 x에 10차가 나오죠. 이렇게 곱해도 x에 10차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계수들은 뭐냐면 이 식의 전개식에서 x의 10제곱의 계수를 계산을 해놓은 거야.
그러면 이거는 여기 1 플러스 x의 10제곱, 1 플러스 x의 10제곱을 곱하면은 이건 뭐가 되냐면 1 플러스 x의 20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 플러스 x의 20제곱에서 x 10제곱의 계수라고 요 계산해 놓은 게.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해? 이건 20c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NC10이다. 그러면은 N은 20이 되는 거예요. 오늘 대면 수업이 몇 명이지? 7시부터는 없고요. 그 4시부터 7시까지 2명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의 유형을 이거를 이제 규칙성을 만들어 가지고 공식으로 해놓으면은 간단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공식으로 만드는 게 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꼭 이렇게 나온다는 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공식으로 만드는 건 의미가 없고 이걸 추적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배워야 돼. 추적하는 방법을. 그래서 딱 이 식을 보고 아 이거는 이렇게 됐구나. 그럼 이게 나오려면 이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해야 돼. 내가 그 53번을 또 풀어줄 건데 53번도 지금 같은 유형이란 말이야. 그래서 한번 53번을 보도록 합시다. 이게 공식화를 시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나도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 만드는 거에 비해서 별 효과가 없어. 이게 하도 막 그 변형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추적하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기로 한 거야. 근데 이 문제가 그 100%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100%. 자, 53번을 보면 10C 10, 11C 8, 10C 9, 11C 7, 10C 8, 11C 6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뒤에 수가 19, 8 이렇게 내려가는데 8, 7, 6 이렇게 내려가 버리잖아요. 이러면 안 돼. 한쪽은 숫자가 올라가고 한쪽은 숫자가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그 10C로 시작하는 거를 이걸 다시 재계산을 해가지고 숫자가 올라가게 그렇게 바꾸자고. 그러면 이거는 10C 0 곱하기 11C 8, 10C 1 곱하기 11C 7, 그리고 10C 2 곱하기 11C 6 해서 10C 8 곱하기 11C 10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규칙성을 찾아낼 수 있으면은 그 규칙성을 가지고 바로 답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자신이 없으면은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이게 사실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그냥 답 나와요. 요번에 21, 18 요게 답이네. 자주 하다 보면 이렇게 딱 답이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게 여러분께 돼야 되는 거지. 내가 요령으로 설명을 해갖고는 그게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령을 체득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10C로 돼 있잖아. 이거는
1 플러스 x의 10제곱이라는 얘기고 이게 11c로 돼 있으면 1 플러스 x의 11제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1 플러스 x의 10제곱하고 1 플러스 x의 11제곱하고 이걸 이제 전개를 해. 그러면 처음에 10c 제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c 1x 10c 2x 제곱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10c 8x의 8제곱 10c 9x의 9제곱 그리고 10c 10x의 10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그 다음에 1 플러스 x의 11제곱을 전개를 하면 11c 제로 11c 1x 11c x제곱 11c 3x의 세제곱 11c 4 x의 5제곱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뭘 찾아야 되냐면 여기 잠깐만 잘못 썼네. 여기 11c 제로네요. 잘못 썼네. 11c 제로네. 그러면 11c x의 세제곱 한 다음에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11c 8 x의 8제곱 11c 9 x의 9제곱 11c 10 x의 10제곱 11c 11 x의 11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10c 제로에 11c 8이 나와 있잖아. 그럼 그거는 이거하고 10c 제로하고 11c 8하고 이렇게 곱한 거야. 그러면 이게 x의 몇 제곱이 나와? x의 8제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10c라고 11c 7을 곱했잖아. 그러면 10c1 여기 있고 12c 7이 여기 앞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곱하면 이게 몇 제곱이 나와? 이것도 x의 8제곱이 나와요. 마지막에 10c 8하고 11c 제로를 곱해놨잖아. 그러면 10c 8 x 8제곱하고 11c 제로하고 이렇게 곱해놓은 거야. 그럼 이것도 x의 몇 제곱이 나와? 8제곱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요 두 개의 곱에서 x의 8제곱의 개수들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1 플러스 x의 21제곱이잖아. 그럼 여기에서 x 8제곱의 개수야. 그래서 답이 뭐가 되냐면 21, C, 8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지금 쓸 게 되게 별것도 아닌데 많이 써야 되죠. 이게 어떻게 전개가 돼서 이게 나오는지를 확인하려면 그러면은 찾아서 써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이게 원래 이 문제 스타일이. 나중에 아마 그 좀 하다 보면은 이 규칙이 바로 보일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기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 막 이렇게 해라고 해버리면 원리는 모른 채 답만 찾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실전 문제 가서는 의미가 없어요. 실전 문제는 이렇게 공식화해서 나오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원리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70페이지 확률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중간고사는 보통 독립시행 전까지가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 전까지. 그래서 우리
그 개념 원리로는 97페이지 정도. 그 뒤에 확률의 뜻과 활용, 그 조건부 확률 전까지. 네.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때 이제 조건부 확률과 통계 이렇게 이제 보통 시험이 나옵니다. 자, 사건이라는 것은 실험 또는 관찰에 의해서 나온 결과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진다. 주사위를 집어 던지는 거는 그건 사건이 아니야. 주사위를 집어 던졌는데 유리창이 깨졌어. 그게 사건인 거야. 그 결과가 사건이야. 주사위를 집어 던져가지고 6이 나왔다. 그러면 그 6이 나온 것을 사건이라고 해요. 그러면 주사위를 집어 던지는 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실험이라고 하는 거야. 실험 또는 관찰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실험 또는 관찰을 뭐라 그러냐면 시행이라고 합니다. 시행.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뭔가를 한 것, 그거를 우리가 시행이라고 불러요. 뭔가를 했거나 뭔가를 봤거나 이런 거.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갔어. 부산에 도착한 것은 그거는 사건, 결과. 그러면 그 중간에 가는 과정, 그거는 시행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그 표본 공간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표본 공간. 이제 그 새로운 용어를 배워야 돼. 그래서 표본 공간이 뭐냐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집합, 모든 사건의 집합을, 모든 사건이라는 게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건의 집합을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주사위를 집어 던졌어. 그러죠? 그러면 사건이 일어나는 결과 표본 공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주사위를 집어 던지면 거기 유리창이 깨졌다. 그게 이 표본 공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야, 우리가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알았죠? 우리 시험 문제에서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사건은 1, 2, 3, 4, 5, 6 중에서 나오는 거고, 동전을 집어 던지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은 앞면이나 뒷면 둘 중에 하나인 거고, 그렇지 동전을 집어 던졌는데 친구 이마에 꽂혔어. 그런 경우는 우리 표본 공간에서 생각을 안 한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표본 공간은 우리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자 이 말이야. 주사위 집어 던지면은 1부터 6까지 나온다. 표본 공간.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사건의 집합이기 때문에 이 표본 공간을 다른 말로 전사건이라고 합니다. 전사건. 모든 사건의 결과.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원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근원 사건. 근원 사건은 한 개의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에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 원소가 한 개인 집합. 이거를 우리가 근원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근원 사건은 근원적인 사건이라 그래서 근원 사건이긴 한데, 이게 근원 사건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구해가지고 원소가 한 개면은 근원 사건이고, 원소가 한 개가 아니면은 근원 사건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져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그러면 3의 배수가 나오는 거는 뭐뭐 있어요? 그렇죠. 3과 6이 있죠. 그러면 이거는 근원 사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왜냐하면은 원소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런데 주사위를 던져 5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그러면 주사위에 5의 배수 뭐 있어요? 5밖에 없잖아. 그럼 이거는 근원 사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된다고. 물어보는 방식은 똑같아.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과 5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근데 얘는 근원 사건이고 얘는 근원 사건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근원 사건을 근원적인 사건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게 도대체 왜 근원이냐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근원 사건은 그냥 원소가 한 개인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한다. 네,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오는 사건이라거나 2가 나오는 사건이라거나 3이 나오는 사건이라거나 이렇게 정하면은 이게 전부 근원 사건인 거야. 그러니까 원소가 한 개면 근원, 원소가 두 개 이상이면 근원 사건이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5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물어보는 방식 똑같은데 어떤 경우는 근원 사건이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소가 한 개냐 아니냐 그걸로만 여러분이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원소가 없는 사건을 말하는 거야. 주사위 한 개를 던졌는데 7이 나오는 사건. 있을 수 상상을 하면 있을 수 있죠. 주사위가 깨져서. 근데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자는 말이야. 상식적인 수준에서 주사위를 던져서 7이 나오는 사건은 공사건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원소가 없는 사건. 그래서 오늘은 지금 우리가 용어를 알아본 거야. 용어. 표본 공간이라는 건 뭐냐? 모든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집합을 표본 공간, 연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표본 공간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 이상한 경우로 생각을 하면 안 돼. 동전 던졌는데 세워지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원 사건은 원소가 한 개인 사건이고 공사건은 원소가 없는 사건. 그 다음에 이제 표본 공간을 우리가 전사건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사건, 곱사건이 있는데 합사건은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 이 사건이 집합이랑 같은 말이에요. 사건이 집합이랑 같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동네에서는 사건이라고 부르고 다른 동네에서는 그냥 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A 또는 B가 일어나는 집합.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실 혼용을 합니다. 혼용. 합사건을 구하라 그랬는데 그냥 합집합 구하면 되는 거고. 표현도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읽어주냐면 합집합이 아니고 합사건으로 읽어주는 거야. A 합사건 B. 근데 이걸 꼭 합사건이라고만 있겠어? 합집합으로도 읽습니다. 혼용해서 씁니다. 자, 그래서 또 곱사건. 이거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말해요. 근데 이제 표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A 교집합 B라고 원칙적으로는 읽으면 안 되고 A 곱사건 B라고 읽어야 되는데 또는 A 곱 B라고 읽어요. 근데 그냥 교집합 B라고도 있습니다. 혼용해서 쓴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반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용어 설명이 필요한 거지.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은 배반 배신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너가 날 배신했지. 그런 거랑 상관이 없는 거야. 배반 사건은 뭐냐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A하고 B에 공통인 것이 없는 사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주사위를 동전을 던져서 동전 한 개를 던졌는데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나오는 사건. 그런 거는 어떤 말이야? 동전 한 개를 던졌는데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나와. 이건 뭐 동전의 면이 몇 개란 얘기야.
왼쪽을 보면서 동시에 오른쪽을 보는 사건. 그런 거는 이제 사람은 하기가 힘든 일이지. 소는 할 수 있나? 소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소는 눈이 양쪽으로 이렇게 달려있으니까. 사람은 하기 힘든 사건. 자, 이런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여사건. 여사건은 A 이외의 다른 일이 일어나는 사건. 그러니까 이거는 A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사건 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A의 여집합 그러면은 A 말고 다른 일이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A의 여사건 그러면 A 밖에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는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A 말고 다른 일이 일어난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야. 주사위를 던져서 일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일이 안 나왔구나. 1차원적인 거야. 그 다음은 뭐야? 2, 3, 4, 5 중에 2, 3, 4, 5 중에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여사건이라고 한다. 그러면 문제 푸는 거는 잠시 쉬었다가 풀도록 합시다. 자, 5분간 휴식. 자, 그러면은 71페이지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A, 홀수가 나오는 사건을 B, 그 다음에 4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을 C, 그러면 이 원소들을 쭉 쓰세요. 그럼 짝수가 나오는 것은 2, 8, 6이고 주사위 지금 던진 거니까 여기는 1, 3, 5고 여기는 1, 2, 4 이렇게 되겠다. 서로 배반인 사건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서로 공통인 게 없는 걸 찾는 거야. 그럼 A하고 B는 공통인 게 없어요. B하고 C는 공통인 게 있어요. A하고 C도 공통인 게 있어요. 그래서 공통인 게 없는 것은 A와 B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이 A와 B예요. 자, 이제 2번을 보면 1에서 8까지 자연수가 적힌 8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는 시행에서 6의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라고 할 때, 자, 1부터 8까지가 있는데 A라는 것은 6의 약수가 뽑히는 거야. 그러면 6의 약수를 써봐요. 그러면 1, 2, 3, 6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면 A와 배반인 사건은 몇 개일까요? 그러면 A하고 배반이 되려면 어떤 게 나온다는 거야? 1, 2, 3이니까 4, 5, 6, 7, 8 이게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계산을 하냐면 이 4, 5, 7, 8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야 됩니다. 요거하고 배반인 거를 찾으라 그러면 4, 5, 7, 8 요거 한 개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4, 5, 7, 8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2의 4제곱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16가지가 된다. 자, 그럼 이제 72페이지 확률을 보자.
확률이라는 것은 PA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거는 A가 일어날 확률 이런 의미야. 그래가지고 확률은 모든 경우분의 사건의 경우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경우분의 사건의 경우 이거를 확률이라고 하는데 A가 일어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사건 A의 경우 사건 A가 일어난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 A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확률이라고 정의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 확률 문제를 보면 우리는 이제 사실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질 확률, 그럼 운석이 떨어져서 우리 집 앞마당에 떨어질 확률, 운석이 한 1억 정도 하니까 하나 떨어지면 그냥 보통 버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확률 막 이런 거 궁금하고, 아니면은 내가 화살을 쐈는데 표적에 맞출 확률 막 이런 거 이제 궁금하고, 내가 예를 들면은 예쁜 여자친구를 만날 확률, 지금 말고 옛날에 지금 큰일 나지. 자, 그런 거 궁금한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그러면 사고 일어나지 않고 무사히 집에 갈 확률 막 이런 거 계산하고 싶은데 그런 거는 계산하는 게 너무 복잡해요. 왜?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뭔지, 모든 경우가 뭔지가 파악이 안 돼. 내가 집에 무사히 갈 확률을 생각을 해보면 그럼 내가 집에 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생각을 해보시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똑바로 집에 가겠지. 근데 집에 가는데 맨홀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자전거 가서 부딪힌다거나, 새똥에 맞는다거나, 뭐 갖가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 상상할 수 있잖아. 근데 대부분은 그런 경우는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확실하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이 일상생활에서는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이 책에 나오는 문제들은 맨날 모든 경우가 정해져 있는 것만 다룬다고. 그러니까 맨날 주사위나 던지고 동전이나 던지고 공이나 꺼내고, 그거 우리 일상에서 맨날 하는 일 아니잖아. 우리 맨날 주사위 던지고 동전 던지고 뭐 이런 거 해요. 평생에 몇 번 안 하는데. 근데 그거는 모든 경우가 뭔지 밝혀져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계산을 해보는 이런 확률은 아무리 복잡해도 실제 일상보다는 훨씬 덜 복잡한 것들이야. 그러니까 할만하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 A의 경우의 수. 그러면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수학자들이면은 집에 갈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상상을 하거나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도 자기가 자기 집에 간 동안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 대부분 그냥 집에 똑바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데 그거를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어. 뭐냐면 실제 일어나는 경우를 통계적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매번 우리가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 근데 그 중에서 누군가는 사고를 당할 수 있잖아. 그럼 그 사고 당하는 건수를 계산을 하는 거야. 그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출퇴근 경우분에 사건이 일어난 경우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확률을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 거야. 그 통계적 확률이 우리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것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우리는 수학적 확률처럼 인정을 하고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밑에 있는 통계적 확률의 의미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상상할 수 없을 때는 실제로 일어나는 케이스를 연구를 하면 된다고.
자, 그러면 이 확률이라는 것은 이게 가장 큰 숫자일 때는 사건 A가 항상 일어나는 경우면은 이게 가장 큰 숫자야. 그럼 그거는 모든 경우분의 모든 경우가 되기 때문에 확률의 최대값은 1인 거고 1보다 더 커질 수는 없어요. 모든 경우를 넘어서는 경우면 그건 모든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이게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경우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확률이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모든 확률은 0 이상 1 이하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74페이지. 자,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문제를 주사위 굴리고, 동전 던지고, 공 꺼내고, 요것만 합니다. 다행이죠. 다행인 거야. 실제로 일어날 사건 확률 못 구해. 그거는 통계로 구하는 거지. 자, 서로 다른 두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그 주사위 던지기하고 동전 던지기는 정말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주사위 2개 던지기는 총 36가지 경우가 있고 1,1부터 6,6까지 해가지고 합이 2인 경우, 12인 경우 뭐 다 있고 그다음에 뭐 차가 뭐 0인 경우, 1인 경우 뭐 다 있고 자, 그래서 1번 두 눈의 수가 같을 확률. 그러면 두 눈의 수가 같은 것은 11, 22, 33, 44, 55, 66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경우는 36가지인데 그 중에서 6가지를 말하니까 확률이 6분의 1이 되는 거야. 자, 2번 두 눈의 수의 합이 8일 확률. 그러면 합이 8이 나오는 경우를 쭉 써봐요. 그러면 2, 6, 3, 5, 4, 4, 5, 3, 6, 2가 있죠. 다른 경우는 없어요. 1, 7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야. 주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률은 36분의 5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고요. 자, 두 눈의 곱이 완전 제곱될 확률. 완전 제곱수라는 거는 자연수를 제곱한 수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곱은 최소 최대가 1부터 36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곱수가 1, 4, 9, 16, 그 다음에 얼마야? 25, 36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이 숫자들이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쭉 적어. 1은 1밖에 없고요. 곱해서 4가 나올 수 있는 수는 1, 4, 2, 4, 1. 곱해서 9가 되는 경우는 3, 3밖에 없죠. 1, 9는 안 나오니까 16은 4, 4는 되고 2, 8 이거 안 돼. 25는 5, 36은 66. 다른 경우는 주사위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률이 얼마냐? 이게 36분의 이게 8가지잖아요. 그래서 9분의 2 이렇게 답을 구합니다. 자, 필수 4번.
A, B, C, D, E, F 이 F를 일렬로 앉히는데 A, B가 이웃하여 앉게 될 확률. 자, 그러면 모든 경우, 사건의 경우 이거를 따로따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는 6명이 줄 서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6팩토리얼이에요. 사건의 경우는 A, B가 이웃하게 서는 거야. 그럼 A, B를 묶어서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이게 5명 줄 세우기가 되니까 5팩토리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묶음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게 2가지예요. 그래서 요게 모든 경우, 요게 사건의 경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확률은 모든 경우분의 사건의 경우니까 5팩토리얼로 약분을 하면 6분의 2가 돼서 답이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방금 저기 3번에서 어. 왜 28, 2곱하기 8, 주석이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죠? 네, 깜빡할 때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76페이지. 자, 필수 5번의 1번. 남학생 2명, 여학생 5명이 원탁에 앉을 때 남학생끼리 이웃하여 앉을 확률. 자, 그러면 모든 경우는 요 7명이 원탁이야. 그게 모든 경우야. 그러면 7명 원탁이니까 6팩토리얼이라고 숙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건의 경우는 이 남학생 2명을 이웃해서 원탁이야. 그러면 이웃시키면은 그걸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원래 7명 원탁이 6명 원탁으로 바뀌어요. 그럼 6명 원탁이니까 5팩토리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묶음 안에서 둘이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 그게 곱하기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은 6팩분의 5팩 곱하기 2니까 5팩토리얼로 약분을 하면 6분의 2가 돼서 3분의 1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확률이 경우의 수보다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경우의 수를 2번 계산을 해야 돼. 모든 경우, 사건의 경우. 근데 또 확률이 쉽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 사건의 경우 계산 방법이 더 쉬운 문제들만 나와. 우리 막 중복 조합이니 막 중복 순열이니 막 그런 거 다 배웠잖아. 근데 좀 그 중에서 쉬운 것들이 사건의 경우로 나옵니다. 자, 부모님을 포함하여 6명의 가족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그러면 부모님을 포함하여 6명이니까 부모님 플러스 4명이 더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마주보고 앉을 확률. 자, 그러면 모든 경우는 몇 가지냐면 6명 원탁이야. 그럼 6명 원탁이니까
5 팩토리얼이라고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건의 경우는 원탁인데 부모님이 마주보고 앉는 거죠. 그 마주보고 앉을 때하고 이웃하여 앉을 때하고 계산법이 달라요. 자, 이웃하여 앉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웃하여 앉을 때는 부모님을 묶어서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이웃하여 앉을 때는 그러면 그 5명 원탁으로 바뀌니까 4팩토리얼이 되고 부모님이 자리를 바꿔서 곱하기 요거는 이웃하여 앉을 때 원탁 계산법이에요. 근데 마주보고 앉잖아요. 마주보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아버지 자리가 결정이 되면 어머니 자리는 당연히 이쪽 건너편으로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그 아버지 자리, 어머니 자리를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이제 4명을 줄을 세우면 돼. 그럼 그게 이제 4팩토리얼인데 마주보고 앉을 때는 이 아버지랑 어머니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를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4명 앉히는 경우, 이 4팩토리얼 안에 이거를 자리를 바꿔서 나오는 경우까지 포함이 돼버려요. 이렇게 둘이 마주보고 있는 거를 자리를 바꿔서 앉는 경우도 요 안에 똑같이 들어가 있어 버려요. 그래서 이웃하에 앉을 때는 곱하기 2를 하는데 마주보고 앉을 때는 그걸 하지 않는다. 이거를 이 원순열에서는 꼭 기억을 해갖고 구별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마주보고 앉을 때는 원순열처럼 계산을 안 해요. 아버지 자리 고정시키고 그럼 어머니 자리는 당연히 따라서 붙는 거고 그러면 여기는 그냥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4명 앉히는 것이 돼가지고 그냥 보통 순열처럼 계산을 해버리는 거야. 이웃하에 앉을 때는 이게 5명 원탁이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원순열 개념이 들어가는데 마주보고 앉을 때는 그 개념이 안 들어가 버려요. 그렇게 해야지 맞는 계산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5팩분의 4팩이 돼서 이거를 4팩토리얼로 약분을 하면 5분의 1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그 원순열 요 계산 방법 중에 활용 문제 유형 중에 그 이웃하여 앉을 때랑 마주보고 앉을 때는 이걸 구별을 해서 기억을 해야 돼. 자, 필수 6번. 1, 2, 3, 4, 5의 5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자리 정수를 만들 때 이 수가 짝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제 4자리 정수란 말이지. 근데 이제 모든 경우를 계산을 하는데 이게 중복을 허용을 하잖아. 그러면 같은 숫자를 계속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냐면 5가지예요. 그 다음에도 5가지야. 같은 숫자를 계속 써도 되니까. 그래서 모든 경우는 5의 4제곱이 되는 것이고, 자 이제 사건의 경우는 그 중에서 짝수를 만들어야 돼요. 짝수를. 그러면 이르자리가 짝수면 되는 거잖아. 이르자리가. 그러면은 첫 번째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거는 5가지, 그 다음은 5가지, 그 다음은 5가지인데 이르자리는 짝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2가지가 되는 거다. 그래서 확률은 5의 4제곱분의 5의 3제곱 곱하기 2 이렇게 되니까 5분의 2가 되겠다.
자, AVO, CADO를 나열할 때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모음끼리 이웃한다 그랬으니까 이거를 자음 모음으로 일단 구별을 해요. 그러면은 AVO, CADO 그래가지고 자음 3개, 모음 4개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러면 모든 경우는 그냥 요 7개를 줄을 세우는 게 모든 경우잖아. 그럼 이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그러면 A가 2개, O가 2개가 같으니까 7팩토리얼을 2팩, 2팩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이게 이제 모든 경우 이걸 계산을 좀 해주면은 2팩으로 약분을 하니까 7, 6, 5, 4, 3을 2로 한 번 더 나눠야지. 그럼 여기 약분시키면 10이 나와. 그래서 7, 6, 3 곱하기 10. 자, 이런 정도로 모든 경우를 계산을 할 수 있겠네. 자, 그런데 이제 사건의 경우는 이 모음을 이웃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모음을 묶어가지고 글자 한 개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 줄 세우면 되냐면 4개를 줄 세우면 돼. 그래서 그게 4팩토리얼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음 안에서 이것들끼리 이제 줄을 세워야 돼요. 그럼 이 모음 안에서 이 줄 세우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된다고. 이게 이제 사건의 경우가 되겠다. 그러면 이거는 4팩토리얼 곱하기 자 2팩으로 약분하면 4, 3, 2를 다시 2로 나누는 것이 되니까 이거는 4팩토리얼 곱하기 12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확률은 모든 경우분의 사건의 경우니까 7, 6, 3, 10분의 4팩토리얼 10이잖아요. 그러면 4, 3, 2 곱하기 12.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약분을 해야 돼요. 그럼 6, 2, 12. 그 다음에 2, 5, 10. 더 안 되겠네. 그러면 이게 3이 되는구나. 3 하나 돼. 그러면 35분의 8. 자, 이렇게 계산이 잘못됐네. 약분을 더 했나? 여기 계산 잘못됐네. 2팩으로 약분을 했는데 여기 2가 없어야지. 그럼 여기가 6이 됩니다. 잘못 계산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6이니까 6으로 하나 약분하고 그 다음에 3 약분하고 2 남고 그러면은 30 뭐지? 다시 써야 되겠다. 헷갈린다. 자, 그래서 분모가 7, 6, 3, 10분의 4, 3, 2 곱하기 6이에요. 그래서 6 약분하고 3 약분하고 2로 약분을 하고 그래서 35분의 4. 자,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러면 64에서 78까지 숙제로 잘 풀어보시고 우리 내일은 또 대면 수업 해야지.